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점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전날 코스피는 하루 만에 3,200선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미국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세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팔고 있지만 개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 줄였지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전고점을 다시 노릴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는데요. 시장 대응 고민되시는 분들은 저희와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소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박스권입니다. 이제 지금 시장이 박스권이다 보니까 박스권에서 이제 순환매도 나올 수가 있고 차별화장도 나올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일단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뭐 많이는 아니고요. 어제 대형주들이 좀 밀리고 그랬었는데 어제 대형주들이 밀렸던 이유들은 고점에 떠있던 종목들이 대부분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이닉스도 어제 좀 많이 빠졌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삼성전자, 뭐 이런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많이 떠있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와서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합쳐가지고 2조 3천억 정도를 매도를 던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2조 7천억 가까이 순매수로 다 받아갔다라 그러죠. 지금 고객 예탁금이 76조로 사상 최대치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정도의 이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났던 경우들이 없었었는데 고객 예탁금이 이만큼이 늘었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또다시 유동성장을 야기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그러면 시장을 오늘 왜 이렇게 박스권으로 생각보다 왜 재미가 없는지 어디 좀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미국 시장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미국 시장이 어제 괜찮았죠? 차트를 보면은 자, 일단 다우존스 한 번만 더 움직이면 신고가로 가요. 이게 오늘 넘어가 줘야 됩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브라질과 그다음에 인도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뭐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죠? 늘어났는데 그래서 뭐 경기가 안 좋을 거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기는 계속 좋을 건데 그냥 늘어났다라는 이 핑계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제 올라갈 때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가지고 있는 실적 기대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다시 올라가지고 있는데 한 번 더 치고 가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다시는 여기를 저점을 깨지를 말고요. 깨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조금 타격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깨면 안 돼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좋게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 인텔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주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얘기가 좋게 나와주면서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서 편안하게 윗방향 올라갈 수 있지 만약에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떨어지게 되면 미국 시장은 박스권을 갇히게 되고 하단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아져 버립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박스권을 갖춰서 밑으로 한번 흔들었다 가야 돼요. 뭐 폭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떨어지면 기분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제의 경기 회복의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거기에 맞게 계속 상승을 해주는 게 제일 깔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과 내일에서 이게 돌파가 되면 그때에서 움직이려고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어느 정도 절제하고 있는 흐름, 그러니까 종목들이 폭등이 나오질 못하는 이유들은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이제는 여기를 저점으로 지금 찍었으니까 더 이상은 저점을 깨지를 않고 오늘 밤 혹은 내일 이렇게 꾸준하게 올려주면서 이런 강세 흐름, 그러니까 상승장의 그 흐름의 모양을 보여줘야지 여기서 흔들어 버리게 되면은
박스권에 갇히고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조금 중요한 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강하게 깔끔하게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동안에 이제 눌림목을 충분히 줬으면 어제 이제 눌림목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 여기 빨간 선이 지금 이 62선인데 이 62선을 지지를 하고 이렇게 됐으면 올라가 주면 되죠. 지금 디램 반도체 가격 상승을 하고 있고 좋아지는 흐름들에 대한 기사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 주면서 계속 올라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5월까지도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러면 조금 골치 아프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 눌렀다가 좀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깔끔하게 돌파가 되는 게 좋은데 돌파가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종목들이 좀 깔끔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여기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돌파를 아직 한 경우는 아니라서 그냥 눈치 보기예요, 눈치 보기. 근데 나쁜 흐름은 아직은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 시장이 뭐 폭락의 느낌은 없어요. 에지 디스플레이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도 일단 긍정적이고 그 외에서도 뭐 OCI라든지 그다음에 눌렸다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형주의 흐름들이 이제 좋아지는 흐름들,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해주고 있는 대형주들. 뭐 그 외에서도 대형주들 특별히 빠지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삼성전자도, 삼성 SDI도, SK하이닉스도 어제 흔들었던 부분들에서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좋은 흐름들이다. 그런데 깔끔하게 막 종목들이 폭등을 하거나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좀 전에 그 이유들 때문에 혹시나 미국 시장이 오늘 빠져버려서 박스권을 갇혀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골치 아프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이 깔끔하게 넘어가주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있었던 바닥에 있는 IT 중소형주들, 바닥에 있던 종목들 순환매도 빠르게 들어오고 고점인 종목들도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 부근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이번 주까지는 박스권으로 갇혀서 횡보할 수 있는 흐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국 시장이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은 조금 편안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차별화 종목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은 차별화 종목으로 단기 매매할 수 있는 신고가 패턴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는지 잘 보시고 손절 라인을 딱 잡아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이따가 오늘의 표적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이번 주 미국 증시의 흐름도 잘 살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톱텍이 3.5%, 썬데이토즈가 6.5% 수익 내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이번 주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 종목 중에서는 두산이 소폭의 수익 냈고요. 후성은 아직 매수가에 미도달했네요. 그럼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표적 종목으로 유니셈 올라왔는데요. 신고가 패턴을 보이는 종목,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유니셈은 반도체 장비주 쪽인데요. IT가 죽지 않았어요. 죽은 게 아니고 신고가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이 미국 시장이 넘어가 주면은 신고가 패턴들이 계속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리고 신고가 패턴이 있다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급락으로 박살이 나든지 다시 고점을 뚫으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든지. 근데 시장이 지금 무너질 장은 아니니까 그러면은 손절 라인만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되겠죠.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손절 가격은 잘 얘기하지 않지만 요거는 떠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손절 가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점 매수 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도 시장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이 반등세에 있는 건 맞아요. 반등세에 있는 건데 돌파를 우리나라 혼자서 먼저 할 수는 없어요. 미국이 먼저 돌파를 해야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가는 흐름이라서 그래서 종목들이 좀 절제되어 있지만 가는 종목들은 좀 잘 갑니다. 일단 전일 있었던 폐옥 종목 후성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른 종목들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후성도 여기서 급락할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은 어제 매수 가격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들한테 9,800원대 그리고 1,300원대 마지막으로 1,900원대에서도 최근에서도 3번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로 드렸고요. 뭐 작년에서 뭐 싸게 샀던 부분들은 뭐 작년에 뭐 8,000원대, 7,000원대, 뭐 5,000원대는 뭐 작년 얘기고 올해 들어서는 9,800원대, 1,300원대, 1,900원대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에 시진핑부터 해가지고
뭐 푸틴 각국의 정상회의를 이제 그 비대면으로 화상회의로 세계 그 기후 정상회의를 오늘 개최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물론 꼭 탄소 배출권이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린 뉴딜 관련주들, 뭐 수소가 움직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태양광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풍력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한번 이슈가 되면서 미국 시장이 오늘 사고만 안 치면 돼요. 장대 음봉으로 박살만 나지 않으면 지금 있는 테마들 중에서 움직이기가 좀 편하죠. 왜냐면 최근에 계속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거기다 지금 OCI가 태양광 쪽에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잖아요. OCI가 종고점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기대감 때문에 태양광 섹터들, 그린 뉴딜 관련주들 오늘 세계 정상 기후 회의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쪽에는 순환매가 나오겠죠. 그럼 후송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반도체 가격도 괜찮아지고 있고 반도체 쇼티지 상태로 인해 가지고 뭐 공장도 증설하겠다 뭐가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반도체 특수가스라든지 재료주들도 얼마든지 이슈를 붙이면 그러니까 시장만 넘어가면 돼요. 다시 시장만 넘어가 주면 금방금방 움직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약간 좀 절제되어 있는 느낌.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미국 시장이 고삐를 풀어야 됩니다. 고점을 뚫어주면서 시원스럽게 가줘야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개인 예탁금이 지금 76조인데 이것만 이제 움직여주는 게 확인이 되면 76조만 들어오겠습니까? 80조, 제가 볼 땐 고액 예탁금 90조까지도 계속 늘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코인 시장 보면은 지금 예전처럼 바닥에서 막 많이 올라간 장이 아니고 지금은 찌글찌글하면서 계속 박스권에서 먹기 어려운 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서 뭐 작년 12월 달이나 올해 뭐 1, 2월 달에서 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요.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 막 100%, 200% 올라가 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은 10%, 20% 깨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서 이제 코인에 대해서 아마 이제 겁을 먹고 이제는 돈을 빼거나 들어가려는 분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들어가자마자 50%, 100% 수익 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30%, 40% 깨먹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제는 여기서 이제 IT 유품들이 폭등을 하거나 개별주들이 폭등을 하거나 대형주 쪽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이쪽으로 고객 예습감들이 계속 몰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맞춰가지고 이제 이슈가 있는 그린 뉴딜 관련주들도 뭐 5월 달, 6월 달 계속 이슈는 있으니까 6월 달에 이제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뭐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뭐 유럽에서 법안을 일단은 제정을 한다라는 이슈도 있고 뭐 내년에도 이슈가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후성은 수급을 봐야 됩니다. 수급을 보면 지금 기관들이 계속 샀어요. 그리고 연기금들도 최근에 계속 샀고 그래서 이거는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아직은 거래가 안 실리고 있는데 태양광이 먼저 가든 뭐가 먼저 가든 강하게 움직여서 거래만 실려주면 요것도 여기서 한번 여기서 이제 상승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이슈가 뜨면 거래가 딱 실려야 돼요. 거래가 실리면 그러면 이렇게 크게 가죠. 거래가 문제인데 거래량만 들어오면 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그린 뉴딜 관련주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요게 OCI 말고는 그닥 그렇게 아직 급등하는 게 없어서 그런데 오늘 뭐 기후 정상회의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일정이 또 잡혀서 또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서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도 올려드렸지만 지금 세계에서 지금 이 탄소를 줄이자고 하는 이유들은 이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기후학자들이 지구가 2050년에 멸망할 거다. 그래서 뭐 산호도 많이 줄어들어 버리게 되면은 뭐 바다의 식량 자원도 사라지고 그러면 세계가 무슨 뭐 기근에 뭐 허덕이고 뭐 기후가 바뀌고 그러면 지금 막 최대 농장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옥수수 농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기근에 시달리게 되면 뭐 식량이 부족해지고 뭐 어려울 거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을 들면서 기후가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뭐 1.5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러면 큰 이제 재난이 온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이제 기회는 뭐 7년밖에 뭐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막지를 못하면 지구가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지금 관점으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그래서 아마 이제 그린 뉴딜 관련주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갈 것 같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후성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뭐 이거를 지금에서 공략하려는 분들은
혹시나 밀리게 되면은 11,000원 뭐 초반대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11,000원이라고 그랬는데 11,000원 초반대로 만약에 확 밀리게 되면 그때서 싸게 저점에서 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급등명중으로 얘기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지금 종목들의 흐름들을 잠깐 또 살펴보면 TK케미칼 같은 경우도 자, 보면은 TK케미칼 굉장히 강하게 떠버리죠.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시장이 하락장이나 약세장에서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TK케미칼도 이때 당시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몇 프로 갔냐면 지금 160%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바닥에서 뜨게 되면 이런 식의 지금 시세들은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순환매 종목들은 여전히 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아베스틸, 이거 세아베스틸 계속 가죠. 철강 섹터들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증권주들도 지금 실적들이 1분기 실적들이 요만큼인 줄 알았더니 더 좋았더라라면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실적의 기대감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실적들이 뭐 IT도 그렇고 뭐 자동차 부품도 그렇고 계속 실적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좋게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시장이 좀 고삐가 좀 풀려야 되는데 분위기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정작 올라서서 튀어줘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없어서 좀 답답한 흐름은 나와서 여러분들도 좀 답답하실 텐데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이따가도 제가 중간 시장 점검을 하겠지만 뭐 시장의 흐름이 이 정도로 괜찮다 보니까 그래서 차별화가 나올 수도 있고 하는 흐름에서 신고가 패턴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오늘의 표적 종목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의 표적 종목 그래서 유니셈 지금 종목들이 강하다 말씀드렸죠. 좀 전에 봤듯이 강한 애들은 강하게 저렇게 튀어요. 강한 애들은 저렇게 튀니까 배수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딱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그 자리가 깨지면은 손절하겠다. 이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을 지금 오늘 매수 가격을 얼마 드렸냐면은 15,400원을 좀 드렸었는데 15,400원에 공략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15,400원에 공략을 하시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5,000원, 15,000원 잡으시고 해갖고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세요. 그래서 15,400원에 공략하시고 손절 라인은 15,000원 잡으면 깨지면 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겠지만 지금 기관들도 많이 지금 사서 가지고 있는 거고 일단 신고가 패턴이라는 거는 떨어지면은 밑으로 아주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받기 시작하게 되면 엄청나게 빠져요. 근데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빠진 시장이 아니고 신고가권의 패턴이 있는 종목들이 안 무너지고 계속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단타하기가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라는 것과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이미 많이 고점에 떠 있는 종목이니까 무너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겠죠. 무너지면은 기관들이 여태까지 열심히 샀던 부분들이 손실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15,000원짜리 손절 잡고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뭐 짧게 뭐 3% 정도 수익을 내면은 뭐 파는 정도로 일단 오늘 반도체 장비주 유니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반도체 장비주인 유니셈 만나봤고요. 매수가는 15,400원, 손절 라인 1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니, 오리온인데요. 네, 오리온이 오리온. 떨어졌다고 네. 샀더니만은 지금 자꾸 내려가니까 얼마나 내려가나 또 어디까지 올라가나 궁금했어요. 자, 일단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12만 3천 원? 12만 3천 원이시고 25%. 25%. 네네.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추세라는 걸 한번 그려볼게요. 추세라는 거는 저점과 저점을 쭉 그으면 나오는 부분들인데 지금 추세의 하단에 지금 닿았거든요. 지금 살짝 조금 남긴 했는데 거의 이 정도면은 빠질 만큼 빠진 거예요. 얘는. 네, 빠질 만큼 지금 빠진 거고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라 그러면 시장도 깨져야 빠지는 자리인데 그러면 여기가 깨져버리면 하락엔자 쪽으로 내려가면은 그 다음으로 떨어질 자리는 대략 한 10만 원 자리예요.
근데 얘가 10만 원으로 떨어지려면요. 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수도 3천이 깨져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수가 3천이 깨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얘도 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12만 원 정도면은 강력 지지하는 자리로 이제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는 자리고 그리고 얘가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3월 달서부터 계속 개인들이 손절을 하지 않고 매수가 들어오고 기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버렸죠. 네. 수급이 꼬여서 그래요. 뭐 종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보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10%라 차는 그렇죠? 연기금도 팔고 금융투자, 기관 외국인도 팔고 얘네들이 차익 실현을 내놓든 어쨌든 얘네들이 지금 매도를 해갖고 이게 떨어진 것 같은데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등 나오면은 13만 원 정도에서 걸리는 자리는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트렌드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장기적으로는 한 15만 원에서 정말 크게 가면은 뭐 17만 원, 그래서 15만 원을 보고 얘는 장기적인 추세로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아, 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유예요, 얘는. 그럼 한 15만 원 선에 오면은 매도 15만 원 올라오려면 지금 여기 15만 원을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 올라가려면은 지금 첩첩산중이라고 아시죠? 산 넘어 아, 네. 산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굉장히 많은 고난들이 펼쳐져요. 거기까지는 좀 지금 당장은 어렵고 지금 당장은 13만 원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아, 네, 네네. 바로 앞에 있는 산은 알겠습니다. 13만 원. 네, 이렇게 네네.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유니캠, 예. 유니캠.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 1,595원, 예. 얼마요? 비중은 한 7% 됩니다. 비중은 7%시고 예. 얼마라고요? 1,595원, 예. 아, 1,590원. 예, 어저께 좀 올라갔는데 제가 어저께는 못 봐가지고. 아, 어제 못 보셔가지고 예, 예. 어제 뭐 시장이 어제는 조금 흔들렸었는데 그 중간에 확 올라갈 때 팔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뭐 못 판 건 어쩔 수가 없고. 자, 일단 유니캠 시가총액은 1,164억에 좀 기업 내용을 좀 살짝 보도록 할게요. 예. 저는 실적은 당기 순이익이 좀 작년에 좀 줄기는 했는데 뭐 회사가 뭐 위험할 회사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왜냐하면 그럴 거면 이게 신용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좀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차트 모양은 굉장히 좋거든요. 차트의 흐름들이 좋아서 골프 앤 리졸트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겠지만 지금 뭐 골프장 운영도 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도 하고 있고 뭐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고 뭐 피혁 제조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하는데 최근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골프장 관련주들도 좀 움직인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차트는 지금 우상향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예. 네,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단기적으로 어제가 단기 고점일 수도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치고 움직이면 1,800원에서 1,850원 네, 그 정도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거기서는 한번 매도 타임을 한번 잡아줬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또 저점 매수하고 어차피 매수 가격이 괜찮으니까 조금 더 버티고 있다가 1,800원 이상에서 한번 절반 정도는 파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싸게 다시 사셔가지고 이거는 좀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왜냐면 쭉 하락 트렌드를 벗기고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 있는데 거래가 지금 듬성듬성 실리는 게 예.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면 이게 이렇게 죽지를 않고요.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좀 길게 가져가도 될까요? 예. 근데 길게 가져가더라도 1,800원 갔다가 다시 1,500원 내려가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절반을 팔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아셨죠? 그럼 뭐지 뭐고 손절가는 안 잡아도 되겠습니까? 손절 가격은 잡는다 그러면 1,400원인데 1,400원의 손절을 하려면은 시장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때는 시장이 흔들릴 때 다시 물어보시면 되겠죠. 아,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방송 보면서 너무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도움 받고 계신데요? 뭐 수익이요. 아, 수익이요? 뭐 네네. 사셨는데요? 최근에 뭐 급등한 거 뭐 TK 케미칼 잡으신 거 아니실 거고. 그건 아니고 세아베스트. 세아베스틸? 아, 세아베스틸 네. 좋죠. 제가 철광주를 네. 작년도서부터 업종의 순환매에서
해운주는 몰라도 철강주는 이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종목인데 네. 좋아요. 계속 철강 섹터들은 계속 좋을 건데 철강 다음으로 건설이라 그랬죠? 네네. 네, 건설주들도 좋을 거고 증권주도 갈 거예요. 까지 네. 요 말씀을 드리고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시다고요? 아, 네. 코스모 신소재요. 코스모 신소재 네, 21,000원에 15%. 21,000원에 15%. 네. 자 어제도 어떤 분이 이거를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추천했었던 종목이라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 가격은 아니었었는데 네. 자 코스모 신소재 이거는 22,5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네. 한번 욕심을 내볼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아,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사잖아요. 지금 특히 기관들이 열심히 사니까 얘네들이 네. 팔 때 빠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5일선을 계속 지지를 하고 움직이니까 욕심을 낼 거면 22,500원이 깨지면 1,500원밖에 못 먹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중간에 음봉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모양이 나오면 그때서는 절반 이상을 한번 팔아주시는 거죠. 네, 22,500원 깨지면요. 아니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면 음봉으로 떨어지면. 음봉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올라가다 보면 코스모 여기 신소재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음봉으로 여기 떨어지는 모양 보이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때는 절반 이상을 팔아주시는 거고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져도 그 다음 날에 감아 올려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그럼 만약에 계속 이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면 목표가를 한 어느 정도 봐도 될까요? 목표 가격이요? 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요. 네, 계속 이거 아니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고. 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음봉 하나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절반 이상 파는 거예요 그때. 아, 안 나오면 계속 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5일선 그 5일선 매매라 그래요. 그래서 5일선 매매로 조금 더 욕심을 내도 되는데 대신에 갑자기 어느 순간 음봉으로 떨어지면 절반 이상 파시고 나머지 절반은 아니 절반 이하는 22,500원이 깨지면은 파시면 요 전략만 세우면은 얘가 3만 원도 갈 수도 있고 뭐 잘하면 3만 5천 원, 뭐 4만 원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세아베스트리 그래서 계속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EDGC요. EDGC. 자, 이거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5,240원이요. 5,240원의 비중은요? 17%요. 비중은 17%. 예.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군요. 아니에요, 이거 네. 작년에 산 건데요. 작년에 1월 달, 2월 달, 1월 달쯤에? 아니요, 작년 12월 달쯤에? 후반에 한 8월인가 9월 달에 산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물타기 하신 거네요? 아, 이번에 물타기 했어요. 아, 이번에 물타기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때 많이 깨졌다가 지긋지긋하게 지금 들고 있다가 이제 물타기 이제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그럼 빠져나오는 게 목적인가요? 네. 아니면 수익을 크게 내려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 이제 빠져나오고 싶어요. 빠져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갖고 있다가 이게 이제 네. 반등이 이제 모양이 이 정도 만들어 놨으면은 한 번 정도는 네. 들어주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근데 아, 이제 계속 올라가면 또 거기서 또 올라간다고 또 쫓아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여기서 모양이 양봉이 나와주면 모양이 좋아져요, 이게. 네. 예, 모양이 좋아지면 이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면 다행인데 안 올라가다가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쿵 하고 떨어져 버리면 이제 그때는 시간이 정말 또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제 매수 가격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네, 올 수 있어요. 예, 아. 그게 올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강하게 올라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아, 여쭤본 거예요. 욕심을 낼 그러면- 건지 수익을 내고 팔 건지. 아니, 그럼 만약 수익을 낸다 그러면 네. 얼마 정도 생각해야 돼요? 지금 5,240원에 물리신 거니까 한 5,300원에서 5,400원 그 사이? 아, 네. 네, 그 정도면은 뭐 여유 있게 매도를 해도 뭐 수시로 뛰고 못 뛰고 해도 수익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럼 그때까지 5,300원서부터 봐도 매도 될까요? 타이밍을 잡고 나오시는 게 일단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근데 이제 네. 괜히 욕심을 냈다가 얘가 만약에 못 넘어가고 네. 밑으로 확 하고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꼼짝없이 이제 물려버리는 거죠. 네. 그럴까 봐 그래서 수익 냈을 때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지금 보면 계속 적자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올해 내에서 얘가 못 빠져나왔을 때에서 올해 10월 달 감사 보고서 시즌 또 되면은 얘를 만약에 너네들 맨날 적자를 내니까 너네들은 이제 불량한 기업이야. 너네 상장 폐지야라고 해도 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 그러니까- 잘 빠져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조만간은 빠져나올 수 있겠죠? 네, 조만간에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전기술예. 한전기술 많이 급등했는데 43,000원에 15%요. 43,000원에 15%? 예, 예. 자, 한전기술 왜 단기로 2만 원에 안 가져가도 사시고? 2만 원 샀으면 지금 100% 넘게 수익이잖아요. 그러게 말이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략할 때에서는 항상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은 어느 순간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 동방처럼 빠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예. 예, 동방이 지금 13,900원에서 지금 6,300원까지 마이너스 지금 50%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음봉으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빨리 던져야 돼요. 예. 근데 아직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얘도 5일선을 계속 타고 가죠. 이 단기로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장기요? 예. 내년 장기적으로 이때쯤까지. 가져가게 되면 2만 원까지 버티실 수 있어요? 예? 2만 원. 장기니까 2만 원까지 빠져도 되잖아요. 장기니까. 어차피 나중에 5만 원 가면 되잖아요. 예. 그 2만 원까지 떨어져 괜찮아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장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장기로 하려는 사람들은 2만 원까지 떨어져도 나는 괜찮아. 나는 어차피 15,000원, 17,000원에 샀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장기로 가져가는 거고요. 네. 만약에 장기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17,000원까지 떨어져 버린다. 그럼 난 더 살 거야. 어차피 수익이니까. 그렇죠? 그런 네. 사람들이 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장기로 가져가는 거지. 예, 예. 이 자리에서 장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물려가지고 장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손절을 해버립니다. 예. 손실이 너무나 커갖고. 그러니까 여기선 장기로 가져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일단은 매수가격이 좀 높기는 하지만 아직 추세가 꺾이지도 않았고 계속 5일선을 타고 가니까 손절 네. 라인, 그러니까 익절짜리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시초가가 지금 43,950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43,900원. 요 자리가 깨지면은 차익 실현. 그러니까 900원 먹고 파는 거죠. 43,900원이 깨지면. 그래서 43,900원이 깨지면은 그냥 차익 실현 해버리고 안 깨지면 그냥 갖고 가세요. 그러면은 계속 예. 5일선을 타면서 예전에 그 HMM 현대상선처럼 계속 5일선을 타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단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자, 제주반도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이것도 사실은 좀 많이 갔어요. 제주반도체도 제가 작년 12월 달 이 바닥에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진 않았고 노란톡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자꾸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에 했을 때 한 번, 두 번씩 추천했던 종목들이었는데 많이 올라갔고 최근에서도 계속 여기였군요. 여기 6,500원대에서도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때 아마 노란톡방에 있었던 분들은 이때에서 만약 혹시나 단기로 들어갔으면 뭐 20% 못 먹었어도 뭐 3에서 5% 정도는 먹고 났을 타이밍은 있었죠. 충분히. 어쨌든 지금 반도체 섹터들의 흐름이 끝난 거는 아니라서 다시 우상향으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7,300원이면은 매매로 들어가신 거네요. 이거는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7,000원 깨지면 손절. 그거 손절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할 때에서는 손절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면은 4,000원까지 떨어지면은 그대로 물려버려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손절을 못 해요. 그래서 7,0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안 깨지면은 보유하셨다가 다시 돌파 시도 나올 때 매도 타이밍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은 문자 종목의 HMM. 자, 요거 이제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돌파 시도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얘가 바닥에서 지금 무지막지하게 올라갔거든요. 지금 이렇게 따져도 380%, 바닥에 따지게 되면 500% 올라간 종목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얘가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느냐. 얘는 10년이 넘도록 고점에서 너무 많이 빠졌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많이 빠졌던 종목은 얘가 정말로 주식이라면, 이거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주식 아닌 거 아니잖아요. 얘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코스픽 대형주에 속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1조, 잡주도 아니고 11조 정도가 되는 이 정도의 덩치에 있는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이 전고점의 돌파는 어렵더라도 빠졌던 부분의 절반까지는 들어줘야죠. 그렇죠? 정상이라면. 그럼 절반까지 들어주면 17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무진장 큽니다. 왜 이렇게 많이 크냐? 망할 뻔했거든요, 얘가. 얘가 해운주들이 안 좋을 때에서 한번 망할 수 있었던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쪼그라들고 그래가지고 워낙 지금 바닥에 있는 건데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목표치가 크기 때문에 올라간 폭도 지금 큰 건데
얘는 지금 원래 조정을 받으면은 한 2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었던 자리였고 좀 조정이 작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끌고 가면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 그 다음 자리는 이제 4만 원. 그다음 그걸 또 돌파하면 5만 원. 그러니까 5만 원 자리가 비싼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딱 봤을 때는. 그래서 5만 원까지도 가능성은 있는데 매수 가격이 싸니까 끌고 가세요. 끌고 가시고 만약에 비중도 많으시네. 그냥 끌고 가세요. 끌고 가시고 일단은 그 다음 목표치는 한 4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2만 원으로 밀리더라도 죽는 게 아니고 눌렸다가 또 움직이면은 결국은 5만 원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문자 종목은 구형테크입니다. 자 구형테크 매수 가격은 5,140원에 비중은 10%. 이거는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손절이 지금 늦었죠. 여기 지금 22선도 깨졌고 62선도 깨졌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매수 가격이 높으니까 손절을 못하는 거죠. 지금 벌써 손실이 18%가 넘어가 버렸는데 61선을 깼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라인은 3,500원에서 3,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려야지만 반등이 이쪽으로 지금 자리로 반등 나오겠네요. 그래서 항상 고점에서 공략할 때에서는 손절을 못하면 어떻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손절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과거에서 샀을 때 이때로 돌아가서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유가 되는데 지금 상황도 좋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62선이 깨졌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얘가 3,000원 쪽으로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3,000원 쪽으로 조정을 받으면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할 건지 말 건지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로 내려오는 자리라서 거기서 다시 추가 매수 질문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일이라도 이게 반등이 나와서 4,700원이든 5,000원대든 올라오면 빨리 잘라버리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등 나오면 일단은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중간 시장 잠깐 점검을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언제나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의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목으로는 유니셈 만나봤었는데요. 현재 0.65% 오르면서 1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도 좀 점검을 해보면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함께 소량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수는 상승폭 조금씩 키우면서 3,200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장 직후보다는 오름세 줄였지만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고요. 개인만 들어오던 수급 현재는 기관이 함께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오늘 양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은 모습인데요.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한번 시장 흐름을 어제 있던 수급을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어제 그 투자자별 수급을 그 동향을 보면 기관들이 1조 2천억을 매도를 하고 금융투자도 7천억, 연기금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거래소에서 외국인들도 1조 4천억 매도하고 과거에 만약에 2015년도나 16년도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시장이 박살날 것이니 여러분들 현금화해야 됩니다라고 경고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경고를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가령 이제 현대건설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얘네들 수급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로 불려지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H&M도 좀 전에 잘 움직이죠. 왜 그래요? 계속 외국인들이 사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사서 들어옵니다. 뭘 파는 거예요? 많이 떠 있는 걸 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많이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달리 생각하면 얘들이 총알을 비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니까 비싼 거를 팔아다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팔아다가 싼 종목 사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만들고 있는 건데 자 어제 프로그램도 뭐 비슷한 현상입니다. 자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 그랬죠. 오늘 미국 시장이 이걸 넘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중간 점검을 해보면 자, 미국 시장이 자 해외 시장을 여기서 다시 열어볼게요. 해외 시장이 제가 아까 닫았나 봐요. 자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이 이걸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반도체 지수도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깔끔하게 움직일 텐데 쟤네들이 눈치를 보느라
안 움직이고 있다. 약간 좀 절제된 움직임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다면 오늘 종목도 움직이는 거 보면 LG 디스플레이서부터 해서 종목들 튀어다니는 애들, 그러니까 약간 차별화 느낌이긴 한데 돌파를 하고 강한 흐름이 잡혀지고 있죠. 이거는 미국 시장이 오늘 박살을 날 건데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인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대형주의 흐름들, 뭐 지금 하이닉스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뭐 기타 뭐 다른 대형주의 흐름들, 아까 OCI도 마찬가지지만 뭐 두산밥켓도 오늘은 움직임이 좋네요. 두산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으로 최근에 드렸던 종목이고 두산밥켓. 그래서 뭐 기계주라든지 아니면 두산중공업은 어떻게 됐나요? 두산중공업 흐름들이 뭐 나쁘지 않고 두산인프라코어 역시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대형주의 흐름들이 일단 나쁘지 않은 거 요거는 긍정적이다. 일단 시장이 급락세보다는 오늘 미국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고 현대건설기계 오늘 아주 강하게 얘도 시가총액이 1조짜리 종목으로 엄청 가벼운 종목은 아니에요. 수급이 좋아서 강하게 움직이는 건데 현대건설기계 전고점 돌파하고 있고 그래서 기계주들 흐름들 좋고요. 거기다가 뭐 아까 말씀드린 TK케미칼도 강하지만 뭐 일진 디스플이라든지 아니면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각각의 지금 가는 애들은 또 가는. 그래서 이제 지금 중간 시장을 좀 10시 한 30분 지금 무렵에서 지금 점검을 해보면 IT주들의 순환매와 그다음에 지금 기계주들이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화학주들이 약한 것도 아니고 롯데케미칼도 강하고 업종의 대표주들이 이 정도의 흐름을 잡고 있다면 오늘 미국 시장은 급락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뭐 적당히 상승을 하거나 흔들리더라도 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전고점의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 근데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종목들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업종의 대표주들의 순환매 흐름들이 좋게 잡혀서 결론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차츰차츰 키를 맞춰주면서 움직이다가 이러다가 미국 시장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뒤늦게 발동이 걸려요. 그럼 IT 부품주들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순환매로 움직이는 대형주들 순환매가 갑자기 가파르게 갑자기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 오후장의 느낌은 전혀 위험의 느낌은 1도 없고 좀 편안한 오후장이 될 것 같은데 안 움직여서 좀 답답하신 분들은 꾹 참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보면서 오늘 장도 내일 장도 기대로 일단은 넘어가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종목들이 흐름들이 괜찮으니까.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무너지지 않으면 SKC 이런 종목들 무너지지 않으면 시장의 종목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뭐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많이 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죽나요? 이렇게 많이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죠.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 있는 종목은 아직은 급락세로 뭐 떨어지거나 할 생각은 아직은 없어 보인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오후장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이요. 자, 매수 가격하고 네. 비중은요? 24,850원이에요. 네. 주식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 이거밖에 없으세요? 네. 한국전력 좋기는 좋아요. 근데 이거 이제 어떤 느낌을 가져가야 되냐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수익은 나는 요만큼만 먹으면 된다라는 느낌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을 네. 내서 급등을 바라면은 얘는 재미가 없어요. 네. 예,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야 얘는 그래 뭐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다 해서 정말로 뭐 5%밖에 수익 안 나고 그러지는 않고 20%도 수익이 나는데 마음이 급하면 얘는 안 맞는 종목이에요. 얘는 그냥 느긋하게 1년이 돼도 바로 요 자리, 2년이 돼도 그냥 이 자리. 더 이상 뭐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가져가야 얘는 버틸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네. 급등락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데에서는 괜찮은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얘가 빨리빨리 올라가기를 바란다라 그러면은 이거는 안 맞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팔고 다른 거 사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이제 단기적인 성향이 크면은 다른 걸 사는 게 훨씬 더 맞을 거고요. 장기적으로 끌고 갈 때에서는 뭐 3만 원 이상을 보는 거죠. 그러면 6개월 정도가 장기예요? 6개월서부터는 중기죠. 아, 그럼 1년이 장기예요? 1년 이상.
아, 네. 1년 이상이니까 1년, 2년, 3년 이상을 이제 장기라고 하는 건데 이 장기로 볼 가격에서 때에서는 1년 괜찮은데. 있어야 3만 원 정도요? 뭐라고요? 이 가격에서 1년 정도 지나야 그럼 그렇죠, 3만 원 그렇죠, 정도. 그렇죠. 아니 물론 1년 딱 지나서 1년 딱 지나야 3만 원 아니,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그렇죠. 네네. 그런 느낌으로. 아, 알겠습니다. 2만 5천 원은 전혀 안 갈까요? 올 안에? 아니 가죠. 한 달 안에도 3만 원은 가는데 느낌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는 네. 상태에서 이거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혹시 KT라는 주식을 아시나요? 네네. KT도 정말로 말 안 듣고 꼼짝도 안 하는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서 움직이죠. 네. 이거 아마 작년, 재작년에 샀던 사람들이 이거 아마 지겨워가지고 아마 몸에서 사리가 나왔을 텐데 이제서야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전력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여기까지 가지고 말씀 좀 있으면 드렸고요. 된다는 얘기시죠? 네? 예, 가져가도 가지고 되셔요. 그냥 쭉 있으면 된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쭉 가져가기에는 괜찮은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채팅 유튜브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 질문 주신 거 매수 가격 13만 원에 비중 5%인데 자, 넷마블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파세요. 수익 났을 때 팔아야 됩니다. 안 팔면 그대로 또 13만 원, 12만 원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12만 원 내려가게 되면 또 다시 추천주로 갖고 나올 거니까 요거는 수익이 났을 때 잘 파셔야 되지. 나중에 이것도 쭉 빠져가지고 일로 내려가면 이거 지금 수익 났다가 손실을 바뀌었는데 손절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수익이 나면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은 3% 이상 수익이 나면 무조건 절반 이상을 팔고 나머지들을 욕심을 낼 수 있는데 지금 5일선 이탈 나왔으니까 아직도 한 주도 안 팔았다면 절반 이상을 파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의 사막 콘덴서. 자, 사막 콘덴서 매수 가격이 74,000원에 비중은 15%. 74,000원에 비중은 15%. 이것도 사막 콘덴서 작년에서 바닥에 했을 때 이제 몇 번씩 추천했던 종목인데 너무 많이 올라가 갖고 지금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50%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 갖고 지금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대는. 그래서 75,000원, 74,000원 다시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일단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의 광명전기. 자, 광명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2,700원에 비중은 15%. 2,700원. 이거 매수 단가가 낮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위에 이렇게 저항이 3개가 있죠. 이번에 못 뚫으면은 조정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단가가 싸면은 여기 한 2,400원 정도 손절 잡고 그냥 버티시면 되는데 싸게 공략한 게 아니고 2,700원대니까 이번에 들어주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파세요. 파시고 다시 조정받으면 한 2,500원대에 다시 재진입을 하든지 하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고 2,700원대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일단은 차익 실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문자 종목 하나가 들어와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수 가격은 심택이고요. 매수 가격은 18,900원에 비중은 10%. 18,900원. 일단 수익은 좀 많이 나셨네요. 자, 신고가로 돌파했던 종목입니다. 역시 반도체 섹터라서 신고가를 좀 돌파를 했는데 신고가 돌파했던 종목들은 다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22,500원이 깨지면 그때는 차익 실현 마무리로 그냥 끝내버리시면 되는데 22,500원이 쉽게 깨지는 장은 아니니까 22,500원 안 깨지면 다시 신고가 27,000원, 3만 원 또다시 시도할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요거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자, 오늘 수요일 날이죠.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틀 동안에 미국 시장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서 이제 종목들이 좀 반응이 좀 빠를 텐데 오후장에는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지루하지만 폭락이라든지 급락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종목들, 대형주들은 하나둘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고 강한 놈들이 지금 하나둘 생기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순환매 종목을 갖고 있거나 경기민감주 바닥주들 뭐 이런 것들 갖고 있거나 경기민감주는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뭔지 아시죠? 건설주를 비롯해서 화학주까지 섹터도 한 7가지 뭐 증권주부터 해서 쭉 있는 애들, 철강주부터 해서 쭉 있는 애들 다 양호합니다. 많이 떠 있는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들은 뭐 내일에서 또 다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가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했고요. 이번 주 시장 흐름까지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정수 위원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 더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의 정수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 회원들과 종목 상담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